1월 1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꼬리 안으로 탄핵이니 촛불이니 맞불 시위니 국정조사니 특조니 대선이니 시끄럽습니다. 그럼 나라 밖이라도 좀 편안해야 될 건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요,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나라 밖의 문제도 대응을 할 것이지, 엉망으로 그때그때 틀어막아 오다가 그 문제들이 이제 정권이 거의 붕괴되고 마비된 현재 한꺼번에 터져가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부터 차라리 우리의 동맹의 핵심 관계는 우리는 보수 정권이다. 그래서 보수 정권의 원칙상 우리는 한미 관계가 기본 축이고, 그 다음에 한중 관계는 그 축을 전제로 이렇게 개선시켜 가겠다. 그리고 실익을 추구하겠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핵심 이익이 흔들리면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한국의 이 절반쯤 되는 좌파 진보 야권에서 반일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 반일 문제의 근원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해방된 지 70년도 지났으니까 반일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일본이 저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독일처럼 맹쾌하게 사과는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의 어떤 사과를 거듭해서 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우리 실익을 갖다가 크게 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 한미 동맹이 핵심인데, 이 한미 동맹을 미국은 일본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일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생각하는 방점은 한 7대3 정도로 일본에 더 깊숙하게 찍혀 있다. 일본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이런 이해관계들을 이 미국의 입장에 벗어나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한미동맹인데, 우리가 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관계도 적절하게 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가고 지나친 친중으로 한미관계가 드라이해졌다. 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인민해방군을 서방의 우방들 아무도 안 간데 혼자 올라가서 사열을 한다. 이런 일들이 애초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직전에 휴전선에서 목함지대로 전제 위기까지 가서 미국이 지원을 해서 겨우 협상에 북한을 끌어내서 판문점 협상을 했죠. 수습을 했는데 그 직후에 중국을 가버린다. 그래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서는 살살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마치 동맹처럼 구는 한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변했잖아요. 사드 배치도 2016년 이제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연이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비로소 사드 배치도 또 갑자기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지금 한일 위안부 협정 합의, 이 두 가지가 지금 외교의 폭탄들인데, 미국과 한국과 중국 간에요. 이 두 가지 다 갑자기 터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정권이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요, 차근차근하게 그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경로를 밟아왔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백지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감당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한미 동맹이 깨어지고 미군 철수로 연결되고 북미 직접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이 국제적 공조는 파기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신용도는 떨어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해방 6.25 이후에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한미 동맹은
완전히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수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의 감정, 즉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의 정서에 정치인 같으면 아니면 아닌 대로 대중의 무식한 정서나 무지한 선동에 맞서서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대선 후보감인 정치인의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에 어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10억 원을 굴욕적인 돈이다,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돌려줘버리라 그러면서 파기하자 그럽니다. 문재인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는 외교 참사라 주장하고 있고, 반기문은 이제는 재협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거래 안 받는데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반기문이 무조건 될 것 같아서 반기문이 이런 처신을 하는데도 찍어줘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과거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반미 퍼플리즘이 유행을 했습니다. 대학가의 주사파들부터 시작해서 PD까지 전부 반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해방을 가로막고 통일을 가로막고 미국이 한국을 착취하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207, 80억 불씩 이득을 보니까 그 말은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반일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종북 입장에서는 반미보다 반일이 훨씬 한국의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보수 정권을 흔들고 이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파괴하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 힘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막을 방법이 없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미일이 북한에게 그리고 궁극적인 이 잠재적인 적인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데는 일본의 군사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만주국 사관학교 경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반일 파퓰리즘에 항상 가세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딘지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의 도사리는 생경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색깔 컬러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거나 그런 주장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언뜻 보였습니다. 2002년에 북한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이고 아마 부친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동안 위안부 반일 이 파퓰리즘에 걸려서 아무것도 진전시켜 오지 못했고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포위하는 데 열중했던 부분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일본이 북한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 기능이나 미사일 관련 어떤 레이더 정보 이런 부분들은 대북 핵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종북 세력은 북한은 한마디로 이 위안부 문제에 깊숙이 제가 볼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가 좀 될만하면 이런 식으로 깨지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 같은 뭘 좀 알만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자, 부산의 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억 원으로 반인륜 인권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 언뜻 보면 아주 시크해 보이죠. 자, 이 말을 듣는
좌파, 제야, 종북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냉정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해방이 될 때 우리보다 더 세게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2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24년 전에는 1차 대전을 수백만 명이 죽으면서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전후에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자는 대의에 힘을 모아왔습니다.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철강 공동체부터 석탄 공동체부터 오늘날 EU를 이끄는데 두 나라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한국은 어찌된 일인지 이 과거사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수십 명의 위안부 할머니분들, 물론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풀려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국제관계는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50%라도 관철되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합의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월남전 때 월남에 가서 한국의 수만 명의 군인들 중에 실수한 사람이 없습니까? 월남인들을 학살하거나 월남인들을 강간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월남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월남은, 베트남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고 미국과 한국과 뉴질랜드와 필리핀과 당신 싸웠던 나라들과 다 수교하면서 지금 매우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율적으로 양심적인 소리들을 알아서 내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요, 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걸 모든 원칙으로 한 분야만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역사입니다. 자, 국익은요, 크고 작은 부분에서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한미동맹인데 사드 약속을 우리가 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국이 없이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뭐라 한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미군이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사드를 갖고 오는 부분을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해서 그걸 막아버리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중국의 한국 내부의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를 중국의 압박 때문에 굴복했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요. 자, 일본은 이 한일 간의 어떤 이 과거사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정권마다 꼴대를 옮긴다. 합의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바뀐다. 또 바뀐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갖게 되고 중국,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은 한일 갈등일 때 안보 전략에 큰 차질을 있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적인 동맹이라는 우리의 말조차도 조언조차도 듣지 않고 같은 동맹의 라인에 서야 될 나라와 저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귀찮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요, 제가 볼 때 9대 1쯤 될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1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역량으로 보면요. 지금 일본의 대사를 보내는 사람과 한국의 대사를 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일본 대사는 벌써 발표했지만 한국에는 어떻게 할지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에서요. 일본 정계의 친한파조차도 한국은 교섭하기에 억수로 귀찮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10억 엔을 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일본에 10억 엔을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형태로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과 함께 일본의 예산에 의해, 정부 예산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 10억 엔 정도를 낸다. 이것이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배상금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10억 엔이라는 돈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 10억 엔이 많고 작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돈으로 1원이라도 냈다고 하면 일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냈지 잘못 안 했으면 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책임 인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이걸 갖다가 받아내야 될 건데, 좌파들의 10억 엔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물론 배상금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일본의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일본은 상당히 모호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엔의 성격을 일본의 책임이행 조치라는 모호한 말로 각자 해석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외교라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국가 내부의 문제에 복잡한 게 있을 때, 또 우리 국가 내부의 문제에 있을 때 서로가 그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서 외교적 수사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적합점을 그 현실에서 끌어내는 것이 외교적 합의인 겁니다. 그래서 10억에는 우리는 배상금이라고 사실상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일본이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상금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책임이행 조치라고 한글로 봐서 배상금이라 봐도 된다 했고, 일본은 그게 아니라 뭐 소녀상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 했지만은 그 이후에 집요하게 소녀상 이전을 하라고 물고 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합의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또 소녀상을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하나 더 설치를 하면서요,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욕을 먹더라 행정기관이 그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억에는 위안부 46명 피해자 46명 중에 34명이 수령 의사를 밝혔고 31명에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 근처에 있는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빠져주었으면 하고요, 할머니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마치 성역처럼 비춰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솔직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하지 말기를 저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요, 확실하게 자기 정책 가드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걸고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은 결국은 국민이 어리석을 때, 국민이 선동에 놀아날 때 답이 없는 겁니다.